자, 자소서 문학문학석 3번, 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힘드네요, 저도. 뭐 영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지금 빠르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목이 아프네요. 연이어서 지금 찍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 빠르게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1, 2번 영상 보시고요. 그 전에 채용 공고에 대한 분석 그것부터 보시고 1, 2번, 3,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개의 문항 중에서 특히나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문항은 이 3번 문항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원 동기지만 금융권과 금융권이 아닌 금융권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과 가장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문항이겠죠. 자, IBK 기업은행이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고 본인이 선택한 지원 분야에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지원 동기를 써주고요. 두 번째는 지원 분야의 직무 역량을 구체적으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는 일단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깔끔할 것 같고요. 일단 문항의 의도는 뭐 지원 동기 문항의 의도 뭐 있나요?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어떠한 문항보다 중요하다. 이 문항 한 개의 고민이 면접 시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소서 작성이 서류 합격에서 끝난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왜냐? 그냥 써도요, 자소서는 여러분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저 그렇고 남들과 똑같고 소재가 다양성이 없고 내 히스토리가 아닌 자소서는 면접 때 차별화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고민하고 지금 액션을 내가 하면요, 면접 때 이런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 문항이 바로 이 문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는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 3번은 이슈를 토대로 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은행권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 동기 입사 부분은 더욱 차별화가 되지 않음. 잘못 썼네요. 더욱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문항에서 나의 고민, 노력들을 반드시 채워줘야 되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그동안 기업은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즉, 면접을 위한 답변을 생각하고 역순으로 반드시 작성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팁은 지원 동기를 여러분 쓸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1차적으로 제가 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어렸을 때부터 기업은행 좋아했다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솔직히 없겠죠?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지원 동기 중에서 특히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작성하는 거죠. 회사 나 기업은행 관심 언제부터 왜 그래서 기업은행에 대한 관심을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가졌고 왜 가졌는지 그리고 기업 이렇게 쓰지 않은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은 또 기업은행의 방향성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꾸준하게 기업은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방향성이라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업 분석이에요. 기업 분석을 잘하는 친구들이 뭐예요? 기업은행의 이슈와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은행과 시중은행과의 차별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들이 왜 끌리는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회사의 로열티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부각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에 대한 로열티를 부각시키는 방법. 네. 뭐 일반적으로 금융영업 통합으로 나와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이왕이면은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 WM 이것 중에서 본인이 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해서 직무 로열티를 적용한다면 보다 디테일한 면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금융영업은 그냥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물론 이게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개인과 기업 WM 이 직무를 끊어서 내가 생각한다는 거는 내가 좀 더 이것이 하고 싶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이 직무가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왜 기업은행인지 여기에 이것만 추가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 이걸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단 회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던 직무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 문항은 여러분 지원동기 문항이지만요. 입사 포부가 여러분 곧 지원동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단순하게 나는 이러한 이유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저는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업은행에 지원합니다. 라는 적극적인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 기업은행에 지원을 합니다. 라는 입사업 포부도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입사업 포부 문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서요. 지원 동기나 필요 역량. 필요 역량은 너무 많은 것보다 한 두 가지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읽기 쉽게 쓰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역량 관련해서는 여러분 막연한 역량 나열보다 내가 선택한 이 역량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반드시 이야기한 다음에 나의 역량을 강조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금융권의 직무 역량이 여러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쫙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꼭 강조하고 싶은 핵심 역량을 강조하면 좋다는 거죠. 자 보면 뭐냐, 내가 이 많은 금융권의 이 수많은 역량들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을 방문해보고 기업은행의 현직자를 만나보고 기업은행의 이러한 경험들 간접적으로 해봤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두 가지 역량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기업은행을 관심을 표현하면서도 간접적으로 그 두 가지 핵심 역량을 내가 뽑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반드시 면접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예상 질문을 끌어가는 연습들을 아이고 아프다. 끌어가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역량 두 가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수많은 역량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역량이 왜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거에 있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지식 나열보다는 지식을 접목시킨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여러분 한번 좀 제발 잘 써보세요. 저한테 뭐 개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 거 물어보시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써야 한다고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슈를 토대로 하는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위에 올려서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있죠. 직무에 관련된 이슈들을 뽑아서 그것들을 추려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번 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가용할 때 답을 드릴게요. 자, 4번은 본인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타인, 공동체 또는 사회에 공기에 기여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느낀 점을 쓰시오.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 솔직히 금융권 자소서가 아니더라도 누가가 쓸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문항의 의도는 이 문항 또한 철저하게 조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항이에요. 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먼저 재정의한 다음에 문단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단순하게 기여와 성과가 났던 내용을 강조한다기보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헌신적이고 내가 기여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면 좋죠. 지금 계속 기업은행에서 강조한 이슈가 제가 아까 뭐였어요? 고객. 그럼 고객은 누구예요? 상대방. 근데 나라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뭐 이건 꼭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뭐 어떠한 사례에서 헌신하고 기여하는 자세를 계속적으로 갖춰온 사람이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문항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러한 문항들이 지금 왜 지금 계속적으로 중요하냐면요. 금융권 직무 역량 그리고 개인 스펙 뭐 능력 굉장히 다 중요하더라도 요즘 시대에서 여러분 윤리의식과 공익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뭐예요? 근본 DLF나 라임 사태 이런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는 여러분 자소서를 쓰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 이 문항 이 역량도 보여주고 이 역량도 보여주고 싶고 막 많이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럼 결국 못 보여줘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요. 이 문항에서 역량을 강조한다기보다 문항의 의도대로 사회적 책임 그런 좀 공익성 그런 측면에서 작성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결국 금융권은 여러분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절대 간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보셨죠? 지금 한은행이 그렇게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한은행이 하면 여러 은행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은행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정부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생 등을 토대로 해서 고객들의 더욱 신뢰를 얻고 또 그러한 신뢰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소서를 쓰실 때 특히 금융권은 이러한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히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히스토리들을 내가 이해하고 문맥에 연결해보고 그리고 면접 때 어떻게 할까 구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글만 잘 쓰는 거는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연습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막연한 선행, 도움을 주어서 기억했다 이런 내용보다 사회적 책임 부분 반드시 들어가면 좋고요. 이 사회적 책임 또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큰 부분 이런 큰 거 아니어도 돼요. 나의 마인드나 가치관 등 작은 부분부터 내가 쌓여왔고 이러한 것이 나의 의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것들이 조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었는지 이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배운 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써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공통적인데 항상 문항을 구성하실 때 우리가 교과서처럼 이제 취업 자소서를 그 작성하다 보면 공식 있잖아요. 뭐죠? 소제목 두 가지. 근데 소제목을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제목은 내가 보여주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 소제목과 내용이 구성이 달라요. 키워드가 달라. 그럼 이게 뭘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는 게 소제목을 써라. 그리고 두 가지씩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론과 실제 이제 약간 괴리감이죠. 두 가지씩이라는 건 뭐냐면 읽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앞문장의 결론을 내야 되는데 자꾸 뒷문장의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에 뭐 이 사회적 책임 요 느낀 것도 처음부터 한 줄부터 계속 내 사례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평가자고 내가 읽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경험으로 뭘 배우고 느꼈어요 라고 정리를 결론을 내주고 사례로 들어간다면 읽는 사람도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일단 저희는 보는 사람 입장으로 뭔가 조금 맞춰줘야 되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내 자소서에 일일이 다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봤을 때 주관식으로 결론을 내주고 문장을 조금 구성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우 저도 오랜만에 저도 연속으로 찍다 보니까 힘드네요. 이게 지금 자소서 분석 영상이든 면접 영상이든 제가 꾸준하게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집에서 매일매일 저녁에만이라도 퇴근한 다음에 저녁에만이라도 일단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금융권에 대한 뭐 이슈라든가 분석 등은 제가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반 기업도요. 여러분 일반 기업과 금융권 자소서는 다르지가 절대 않아요. 일반 기업 면접, 금융권 면접 다르지 않아요. 제가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일반 기업 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기업은행 자소서 잘 작성하셔갖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합격하시면 면접 영상을 제가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솔직히 공채로 취업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행운인 거예요. 물론 공채로 불합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스스로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충분히 지치거나 힘이 들고 때로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고 해요. 저도 역시 그랬으니까요. 근데 너무 지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다 보면 길이 생겨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다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이 모여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너무 자신을 채찍질하기보다 조금 더 자신한테 스스로한테 한번 위로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옆에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결국 조직 사회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아무리 내가 고액의 연봉을 받아도요, 사람 간의 트러블이 있으면요 그 조직에서 굉장히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끌어내리지 마시고 화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제가 만약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답이 없으면 한 번 더 주세요. 최대한 제가 답을 해드리려고 하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면접 중대장 메신저 킴